처음 사위를 만났을 때의 그날 냄새가 아직도 선명하다. 비가 막 그친 늦은 오후였고 베란다 창문에는 빗물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식탁 위에 다림질이 덜 된 식탁보를 펼쳐놓고 괜히 주름을 한 번 더 펴보면서 마음속의 긴장을 숨기려고 했다. 딸이 고른 남자, 앞으로 나를 장모라고 부를 남자, 내 나머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이름 하나가 현관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조금 짧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때의 나는 이미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딸에게 매달리는 35살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다. 딸이 결혼을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축복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축복은 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왔고 두려움은 내가 모르는 남자에게 딸의 일상을 내어준다는 데에서 왔다. 그 남자가 딸을 어떻게 대할지, 어떤 표정으로 웃을지, 화가 나면 어떤 말투를 쓸지 나는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런 남자와 앞으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보이지 않는 언덕 위로 몰아올리고 있었다. 사위는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너무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너무 예의 바른 미소는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고 비에 젖은 신발을 현관문 밖에서 한 번 털었다. 나는 습관처럼 그가 신발을 벗는 모습을 훑어보았다. 사람의 성격은 사소한 동작에 묻어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다. 전형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의 행동. 그게 진짜인지 내 딸을 향한 마음도 그렇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시간은 흘렀다. 결혼식이 지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딸 부부를 찾아가고 명절이면 한자리에 모였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늘 웃고 있었고 사위는 나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계속 구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이물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딸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숨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나는 오랜 세월 엄마로 살아오면서 아이의 한숨 속에 섞인 미세한 떨림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일이 많다, 바쁘다, 피곤하다 같은 말로 대화를 얼버무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여자의 피곤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몸이 힘들어서 내쉬는 숨과 마음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면서 흘러나오는 한숨. 딸의 한숨은 점점 후자의 색을 띠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사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가 딸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말투가 거칠어진 건 아닐까? 돈 문제로 싸움을 하는 건 아닐까? 상상은 늘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막상 사위를 마주하면 그는 여전히 예에 바르고 점잖은 사위였다. 식탁을 치우는 일을 거들고 나에게 안부를 묻고 딸을 챙기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어 보였다. 그래서 더 미웠다. 내가 느끼는 불안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도무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겨울날 나는 결국 결심을 했다. 딸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가 보기로. 이유는 충분히 그럴듯했다. 김치를 나누어 주겠다는 명목, 혼자 사는 딸이 걱정된다는 핑계, 다 어머니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문의 언어들. 그러나 내 마음속 진짜 이유는 하나였다. 두 사람의 일상 속에 내가 모르는 균열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딸의 집에 들어섰을 때 먼저 느껴진 건 묘한 공기였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제자리에 놓인 소파와 테이블,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까지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공기에는 사람이 오랫동안 말을 아낄 때 생기는 빈자리가 떠다니고 있었다. 집은 말이 없다. 그 대신 장식장 위 먼지의 두께나 식탁 위 놓인 컵의 위치, 빨랫감이 쌓인 구석 같은 것들이 조용히 집안의 감정을 말해준다. 나는 그날 몇 번이고 눈길이 멈추는 자리를 통해
딸의 마음이 정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위는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퇴근 시간이 많이 지난 뒤였다. 그는 예상치 못한 내 방문에 놀란 기색을 숨기려 애썼다. 나는 장모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의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잠깐 딸에게, 그리고 나에게 왔다 갔다 했다. 피곤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미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둘 사이의 깊은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온화한 표정으로 사위의 일상 이야기를 묻고 딸을 칭찬하고 웃음소리를 만들어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집안의 모습이 연출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나가 팔짱을 끼고 서서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무언가 있다. 그런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 후로도 몇 달은 그렇게 지나갔다. 딸과 사위의 관계에 대해 내가 직접적으로 묻는 일은 없었다. 딸이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내가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역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부모라는 존재는 때로 진실보다 평온한 거짓을 더 오래 붙잡고 싶어 한다. 그러던 어느 봄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나와 사위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날 나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사위의 눈빛을 통해 그가 숨기고 있던 마음의 구석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사위를 얼마나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나와 딸의 과거, 그리고 내가 사위를 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사위를 처음 만난 날이 아니라 내 남편이 집을 떠났던 그해 겨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부터 나는 늘 두려워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두려움이 딸의 결혼을 바라보는 내 마음까지도 조용히 물들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사위를 볼 때마다 그에게서 사라진 남편의 그림자를 찾으려 했다. 말투의 높낮이, 화가 났을 때의 눈빛, 피곤한 날 내뱉는 짧은 한숨까지 모든 것을 남편과 비교하며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그를 밀어냈다. 저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떠날지도 몰라의 내 마음속에서 사위는 한 번도 온전히 한 사람으로 서 보지 못했다. 항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존재였다.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사위를 바라보던 내가 그 봄날 마침내 한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장모라는 이름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장모는 단순히 딸의 엄마가 아니라 딸과 사위 사이에서 두려움과 기대, 상처와 치유를 동시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셋의 관계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봄날 있었던 일을 떠올릴 때면 나는 지금도 마음이 서늘해지면서도 동시에 따뜻해지는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 그날 내가 보게 된 사위의 모습, 그리고 그가 나에게 건넨 단 한 번의 솔직한 표정이 우리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나와 사위의 복잡한 관계는 진짜 시작을 맞이했다. 다음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는 오늘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는다. 과연 나는 좋은 장모였을까? 아니면 내 두려움 때문에 딸과 사위 모두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그날 봄에 있었던 일을 지금부터 천천히 되짚어 보려 한다. 그날 봄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떨린다. 그저 평범한 오후였다. 딸은 외출 중이었고 나는 김치를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집에 들렀다. 사위는 퇴근 후 바로 집에 온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내가 문을 닫고 들어섰을 때 그는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던 무엇인가를 내려놓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표정은 내가 지금까지
본 사위의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이에 바른 미소도 겉으로만 반듯한 태도도 없이 한 사람의 지친 남자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그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짧은 움직임 속에 피로와 후회 그리고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딸의 한숨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고 나는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그 무게를 너무 쉽게 판단해왔다. 그날 이후 나는 사위를 향한 내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기 시작했다. 의심도, 두려움도, 남편의 그림자를 겹쳐보던 습관도. 대신 딸과 사위가 서로에게 기대기 위해 필요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곁에 서기로 했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로. 지금 돌아보면 우리의 복잡한 관계는 결국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딸과 사위는 여전히 다투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기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일상 뒤에서 예전보다 한 발 물러난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다. 감정의 매듭은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가족은 완벽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조금씩 이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셋의 관계는 여전히 흔들리면서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